안녕하세요. 예원쌤과 함께하는 놀면 뭐하니 개념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수 판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로 소수와 합성수를 분리해내는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더 나아가서 100 이상의 어떤 큰 수가 주어졌을 때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로 확인하지 않고 몇 개의 소수만으로 확인해 보는 과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S 6레벨 이상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자연수 n에 대해서 n보다 작거나 같은 제곱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들 중에서 가장 큰 소수를 p라고 둡니다. 이때 2부터 p까지의 소수들로 주어진 n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이고,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가 있으면 당연히 이 소수가 약수 역할을 할 거니까 n은 합성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31은 소수인가? 자, 봅니다. 131 근방에 있는 제곱수를 찾습니다. 그것도 소수의 제곱수. 11의 제곱이 121이니까 13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 소수가 13의 제곱인데 169라서 131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p는 11이 됩니다. 그리고 자, 2부터 p까지라고 했으니까 2부터 11까지 소수 이 5개로 131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이고,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가 있으면 당연히 약수 역할을 할 거니까 합성수겠죠. 자, 나누어 봤더니 2의 배수 아니고 3의 배수 아니고 5의 배수 아니고 7의 배수 아니고 11의 배수가 아니라서 131은 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11까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건 131이 13의 배수, 17의 배수, 19의 배수 등등등 그 이상의 배수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확인해라 이 뜻인데,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채와 연결을 시킬 건데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131이 만약 13의 배수라면, 근데 13으로 직접 나눠보지 않고 1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거예요. 자, 그리고 13의 배수니까 13 곱하기 어떤 수로 표현될 거고, 우리는 13 곱하기 13, 다시 말하면 13 곱하기 12까지만 확인해 보면 되죠. 왜냐하면 13 곱하기 13은 맞죠? 169니까 131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봅니다. 자, 첫 번째 13 곱하기 1 맞습니까? 아니죠. 자, 두 번째 잘 보세요. 자, 13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까 2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왜냐하면 13의 배수이기 이전에 2의 배수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되는데 2의 배수 아니다 맞죠? 그죠? 2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은 4의 배수도 아니고 6의 배수도 아니고 8의 배수도 아니고 10의 배수도 아니고 12의 배수도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131이 13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될까? 보세요. 아까 3의 배수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아니겠죠. 3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은 9의 배수도 아닌 거고, 맞죠? 더 이상 확인해 볼 필요 없고, 자, 13 곱하기 5로 표현되나, 아까 5의 배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아예,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도 5 동그라미하고 5의 배수 다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은 얘도 절대 이렇게 표현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10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 아니고 11의 배수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2, 3, 5, 7, 11만 확인해 보면, 그들의 배수인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17의 배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13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12까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17 곱하기 어떤 수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1부터 12까지 13 이상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3 곱하기 13보다 작으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19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3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론적으로 뭐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2, 3, 5, 7, 11. 따라서 13보다 작은 소수의 배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요게 소수 판정법이에요. 자, 다시 예를 하나 들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은 소수인가? 자, 소수인지 아닌지 묻는 문제들 중에 당연히 홀수가 많죠. 그죠? 대부분의 소수들이 홀수들이니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391이 어떤 제곱수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선생님은 큰 것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근방에 있는 수 중에 20의 제곱이 400이잖아요. 그러면 19의 제곱도 조사해 보는 거죠. 19의 제곱이 36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확인해 보면 된다? 2, 3, 5, 7, 11, 13, 17, 19. 자, 이 8개의 수로 391이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쭉쭉쭉 해 봤더니 자, 391을 17로 나누어 봤어요. 얘네들 다 확인해 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거고요. 그러면 34 되고요. 51. 그러면 7, 3, 21이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죠. 391은 17 곱하기 23. 따라서 무슨 수이다? 합성수이다. 보통 합성수들 중에서 조금 낯선 홀수들은 대부분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들이 많답니다. 요거 알고 있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소수 판정법 스텝 1 여기까지 하고요. 스텝 2에서는 중상과정을 배운 친구들, 무리수 개념을 아는 친구들이 실제 소수 판정법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